통일헌법의 쟁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일이란 그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거죠. 국가연합은 국가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통일이 아니다. 국가연합은 그 자체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직접 통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국가 연합이 아니라 최소한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족 통일구가 필요한데 남북 순회회담에서 통일 방안의 기본 원칙이나 민족 통일 구성의 기본 원칙 이런 원칙들을 정하고 강요회담이라든가 국회회담, 남북 정치단체 연석회의에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통일 방안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민족 통일 기구고 그것들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헌법을 만들어내는 재원위원회가 된다. 북에서는 민족공동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상호간에는 이제 그 남북기반 합의서에 따라서 통일러가는 과도기에서 국가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권력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성으로는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헌헌법을 만들 때 남북의 대표자들은 각각 자기 단체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통일헌법의 초안이 나오면 남북 내부의 각각의 총투표에서 둘 다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내부에서 정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북이 한꺼번에 총투표하면은 남한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한이 예를 들어서 60% 찬성,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북한은 그래서 뭐 과반수 미달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과반수 투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북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남북 내부의 총투표를 따로따로 거쳐야 된다. 다만 이제 남북 정부가 합의되는 하나의 안이 있다면 논쟁되지 않는다면 이 총투표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남북 총투표를 붙여도 상관없겠죠. 이왕이면 합의를 해서 남북 총투표를 하면 더 좋겠죠. 합의가 좀 어려울 경우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총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연합의 의사결정은 그 협의 방식입니다. 지금 만장일치로 되는 거고요. 만장일치로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국가연합의 일국가는 따를 필요가 없죠. 국가연합에서는 그 다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연합은 서로 공동으로 합의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연방국가는 이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연합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연방국가는 이제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수결로 보완할 수 있다. 단일국가는 뭐 다수결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통일성이 높을 경우에는 다수결에 가깝고 조직의 통일성이 떨어질 때에는 다수결을 하면 안 된다. 따르지 않겠죠. 다수결을 하면 소수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는 통일국가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국가는 연방제를 취할 경우에 남은 자본주의, 북은 사회주의 체제가 다르죠. 정치 경제적 체제가 매우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죠. 다수결이나 누가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단지휘 체제, 회의 정부가 가장 유력하고 내각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대통령제는 좀 어렵다. 국가 통합의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제, 대통령제와 유사한 게 이제 비상시기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원정부제는 좀 곤란하다.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에 권력에서 소외당한 측이 연방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예멘의 경우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북 예멘이 통일했는데 남예멘이 연방에서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방제에서는 가능하면 서로 합의되는 사항을 해야 된다. 개인의 독단을 따르는 대통령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회의정부제는 스위스의 강력회의, 예멘의 대통령 평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국가 2체제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연방제 혹은 단일 국가에서도 가능하죠. 집단위 조치제, 회의 체제는 단일 국가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단일 국가에서도 가능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남북 예멘과 통일국가 예멘이 대통령 평의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평의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은 각각 남북 예멘에서 2명씩 총 4명이었다. 현재 그 사회주의 국가 일부에서도 최고인민의 형태의 회의정부제를 운영하고 있죠. 스위스의 강력회의가 훌륭한 사례이다. 또 이제 연방국가와 지방정부의 정부 형태는 동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는데 연방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의원들이 모여서 집단지도체를 결정을 해요. 물론 소장이 있겠지만. 근데 현재 북의 지역국가는 회의정부제, 남의 국가는 대통령제. 이렇게 되면은 연방 지도자의 권력과 지역국가의 권력이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국가가 대통령제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가 회의정부제면 연방정부의 중앙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권력 행사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중앙이나 지역이나 회의정부제로 통일하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연방제 통일과 외교 노선은 비동맹이라는 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는 거죠. 중립한 노선, 어느 쪽에 쓰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국군이 주둔할 필요 없고. 그래서 강대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있겠죠. 미국. 그다음에 사회주의, 팽창주의는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 같은 거죠. 이런 패권주의 이 모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통일헌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북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랬죠. 국제문제, 유엔 등의 국제문제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다. 국내 문제에서는 북한을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방어과 단체로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의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조에서는 이제 평화 통일을 하자고 3조에서는 북을 방어과 단체로 그래서 3조와 4조와의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조와 4조의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 3조의 영토 조항과 4조의 평화 통일 조항. 영토 조항에 하면 북은 방어과 단체고 평화 통일 조항에 하면 북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법 우선에 따라서 평화 통일 조항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영토조항보다 우선한다. 그럼 영토조항은 무슨 의미냐? 영토조항은 현재의 이 영토, 한국의 영토를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에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 영토라고 할 수 없겠죠. 북의 지역을. 통일국가의 영토를 선언한 미래지향적으로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의미를 달리하는 것, 헌법 변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지역도 한국의 영토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헌의 의미가 바뀌었다. 헌법 변천이라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신사협정에 불과한 거다. 독일에서는 동서독일 협정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했는데 우리는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적 효력도 부여하지 않은 남북 간의 협정을 왜 맺냐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이런 협정에다가 법적 효력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한 법이 바로 남북 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한 합의에다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의 합의는 이제 법적인 효력을 부여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는 변경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하면 남북 쌍방 간의 합의 사항을 마치 국가 간의 조약 내지 협정과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 간의 이런 각종 합의서에 대해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남북 간의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중단할 경우에 마치 법률의 효력을 중단하는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률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이 다 법적인 근거에서 했는데 이거를 중단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한 이 법은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이다. 또 신법이다. 새로운 법률이죠. 특별법이다. 이게 국가보안법과 좀 문제가 되겠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방어과 단체를 부르는데 이 법률은 북한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에 대해서 법률적 효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몇 가지 법들이 봅시다. 이 법 시행에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경제협력 협의 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원 합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적 효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조약이든 간에 협정이든 간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법이 생기고 나서 2007년에 14 선언, 남북 정상이 14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14선언은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 간의 합의서죠. 그 대통령이 이거를 체결 기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에게 그 중대한 재정을 지우거나 아니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고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서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동의를 얻을 필요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거는 동의를 얻어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14선언은 법제처가 밝힌 바와 같이 동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비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같은 해에 14 공동선언의 이행각서에 해당되는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에는 14선언의 구성 문건이고 이행 서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서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2007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국회 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007년 11월 달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국회도 마지막 회기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이 법률안이 폐기됐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언의 경우 대통령이 한 공동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였고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자, 6.15 공동선언은 2000년이니까 이 법률이 있기 전에 나온 거죠. 그렇지만 역시 대통령이 체결을 비준한 것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거나 입법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규범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지적한 건데요. 남북 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서를 심사합정으로 보는 즉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바꿔져야 된다. 남북 관계 발전하는 법률에 의해 남북 간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2006년 이 법이 시행됐으니까 2007년에 14선언과 또 14선언 그리고 이제 14선에서 그 효력을 확인한 6.15 공동선언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15 공동선언은 2000년이니까 2006년 법률 이전인데 2007년 즉 이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2007년에 14선언에서 2000년에 있는 6.15 공동선언을 확인했다는 거죠. 효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남북 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심사협정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런 판례는 변경돼야 된다.